저희들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같이 양육을 했어요. 이제 저는 그 아이들을 같이 양육했던 꿈의 곳간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곤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위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했을 때 우리의 말과 글이 교체계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시가 은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인간의 예술활동이 그렇죠. 인간의 심상을 표현하는 예술활동 자체가 어떤 사물을 직접 반영한다기보다도 자기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상 이제 그런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주장을 정리하는 연습들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이게 좀 일들이 있었죠.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자기 스스로가 그 상황을 애곡하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잘못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주 작은 집에 사시다가 큰 집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과 관계가 상당히 친밀하고 가까웠었는데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부터 아들과 관계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사물이 표현되는 양식과 그 양식에 뒤따르는 내면을 항상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은 집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큰 집에서 관계가 흐트러졌다고 하는 것은 작은 집으로 충족되는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큰 집에서 충족되는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혹여나 이제 아버지의 부재, 아빠의 부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드렸던 그 조언이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떤 그 자문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제 저는 카피라이팅이라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들을 한마디 죄송합니다. 한마디 말로 정리하기도 하고, 혹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작은 씨앗 하나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그런 답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립스틱을 바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 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죠. 황당하셨을 수도 있겠죠. 본인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립스틱을 바르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의아해 하실 때 이제 그것이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저는 한 번도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화장을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쑥스러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옆에 계신 분한테 이제 사실은 뭐 남자인 제가 립스틱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립스틱의 종류를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혜교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그 발랐던 립스틱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혜교가 발랐던 죄송합니다. 이게 송혜교가 발랐던 립스틱 그게 뭐죠 하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립스틱을 본인이 사지 못하시니까 그 동생이 한번 사주시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옆에 계셨던 분이 저도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한쪽은 핑크색, 한쪽은 빨간색 립스틱을 사드리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 왜 그랬냐면 화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타인에게 나의 포인트 혹은 나의 빛깔들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하거나 쑥스럽다고 하면 이제부터 립스틱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빛깔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남편이 아빠가 부재한 상태일 것이고 그분이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어떤 마음 정도라든가 그분이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것은 당신 삶에 있어서 작은 변화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나의 빛깔을 가져보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빛깔은 나를 외부 세계에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르는 립스틱 하나, 이 립스틱 빛깔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작은 변화를 일구어낼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외부 세계의 사람들, 친구들 관계들 그리고 혹은 또 이성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발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그 생활을 영위해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큰 집에 있음직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좁은 집에서 붙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아이의 모습 또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가 되어 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아이에 대한 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그렇죠. 엄마만 닮은 건 아니죠. 그 아이에게서 사춘기가 되어가는 아이에게서 내가 떠나보낸 혹은 이별했던 혹은 나하고 상처가 있는 혹은 내가 아주 사랑했던 다양한 모습의 그 사람과의 접점들 닮은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집에서 불편해졌던 이유들은 바로 그 부재에서 오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갈망들이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삶에서 변화들을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빛깔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립스틱을 바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립스틱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변화의 씨앗은 발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아주 거창하거나 힘든 일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이 크고 어떤 변화의 그 폭들이 큰 사람들이거나 단박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씨불을 하나 밝히고 그 씨불이 발화해서 점점점 불길이 커져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